31번 가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개화당이, 자 개화당이라는 건 이제 김옥균, 박영애 등 이제 급진개합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말하는 게 뭐 뻔하죠. 예, 바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당시 발표한 개혁정강 14조가 있는데, 바로 그 일부입니다. 개화당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이 정강을 내세웠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김옥균, 박영혁, 서재필, 서광범 등 급진개합파 세력들이 민씨 척족 세력과 친청 세력을 몰아내고 빨리 근대 국민 국가를 이제 수립하려고 한 그러한 운동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시 그 청에 많이 종속이 된 걸 볼 수 있어서 제 1조에 보면은 대영군을 당시 이제 이모군란 이후 이제 대영군이 청에 연금이 됐죠. 천진 보정부에 또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자, 여기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이건 뭐 신분제 없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신과 참천을 한문 앞 의정에서 회의하고 왕에게 보고한 후 정령을 반포해서 시행할 것. 헌법에 제한을 받는 것이죠. 군주의 권한이 이제 입헌 군주제,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비록 청에 의해서 3일 만에 끝났지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조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성 조약이고 또 하나는 이제 텐진 조약이 되는데, 이거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당시 이제 일본이 이제 급진개합파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제 청과 군사적 충돌이 있고 그러면서 공사관이 또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이제 공사관 신축 비용 이거를 부담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배상을 또 피해를 입었다. 이, 이런 내용의 그런 한성 조약을 또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텐진 조약은 청일이 이제 조선의 문제를 놓고서 이제 충돌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둘 다 공동으로 철수를 하고, 만약 조선에게 문제가 생기면 둘 다 공동 파병, 즉 한쪽이 파병을 하면 통보를 해서 대등한 파병권을 일본이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어떠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이 되었다. 자, 이건 1881년 창설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5번에 보면 이제 통리기무하문하고 이제 또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통리기무하문은 강화도 조약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기구로 통리기무하문과 밑에 12사를 설치하고 군제 개편해서 기존의 5형 체제를 2형으로 줄여서 90군대로 만들고 신식군대로 별기군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가 개항이 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의 이제 결과로서 처음에는 부산이고 이어서 원산, 인천이 1880년, 83년 이렇게 차례로 개항이 되죠.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되었다. 이거 역시 1881년이고 영선사와 또 같은 년에 좀 더 빨리 일본에는 조사 시찰단이 이제 파견이 되었습니다. 다 이런 게 다 전부 강화도 조약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 그 결과물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2번 가에서 마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근대 역사의 현장인데 덕수궁 주변 지역의 그러한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1. 가, 구 러시아 공사관. 자 일본군 할 때 90군인들의 습격이 있었다. 이것은 러시아 공사관이 아니라 일본 공사관이 이제 습격을 받았습니다. 예. 당시 이제 그 기층 민중들에게 일본으로의 그러한 유출 또 개항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가 망가지는 거, 여기에 화를 이제 일본 공사관에 돌려서 습격을 받았죠. 러시아 공사관은 아간 파천의 그런 장소로 쓰였었죠. 자, 틀렸고요. 자, 이나 손탁 호텔터라고 되어 있는데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인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 공동회가 열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 중명전, 은색의 치악산 등의 신극이 공연이 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원각사가 되겠고요. 이건 틀린 것이죠. 이 중명전은 뭐냐면 이제 그 국왕의 이제 편전, 평시에 이제 정사를 보는 그러한 편정 겸 뭐 침전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러한 국왕의 그러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 석조전,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행했다. 이것은 이제 여기가 아니라 격수궁이 아니라 경복궁, 어, 경복궁 내에 이제 건천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오코루라는 데서 이제 시해를 당했고요.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결국 5번인데 환구단. 자, 이 환구단 또는 원구단이라고 하는데 바로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예. 제후는 땅에 제사를 지내지만 황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인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이 1897년 10월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손탁 호텔은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고부군수 조병가 하면은 뭐 동학 농민운동 떠오르고 이 사람은 이 고부 관할을 털었다. 고부봉기를 주도한 사람. 또 그 외에 동학 농민운동 전체를 주도한 사람 바로 전봉준이죠. 동학 농민운동의 전부를 이제 괴를 같이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이 자 1차 고부봉기, 그 다음에 1차 봉기. 자, 1차 봉기 때는 고부라는 한정된 지역을 벗어나서 인근 호남 지역의 김계남, 손호중 이런 인물들과 같이 거절했고요. 자, 호남을 장악한 다음 이제 청군, 일본군이 출동을 하자 철수를 주장하면서 전주 화약을 정부군과 맺고 자치행정기구인 이제 직강소를 통해서 패전 계획을 단행하죠. 자, 그다음에 경복궁을 일본군이 무력 점령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데 1차 봉기가 남접 중심 호남 지역 동학교들 중심이었다면 이것은 2차 봉기는 남접 플러스 북접 손병이가 이끄는 충청도 지역의 동학교들도 합류를 했습니다. 논산에서. 자, 1차 봉기 때는 많이 승리를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황토연, 황룡촌. 그렇지만 2차 봉기 때는 일본군이 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동학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을미의병이 되는데, 자, 을미의병에서 이제 자주 시험에 나오는 사람은 충북 제천에서 유인석, 춘천에서 이소응 등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동학의 2대 교주로 교조 신원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최시영 선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람은 이재명 의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자, 이 13도 창의군을 원래 지휘관은 이인영인데 부친상으로 낙향을 하고 바로 밑에 그 군사장으로서 허위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진격을 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이인영과 허위 뭐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4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상황 이외의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일본이 청해 라오tung 반도를 압력으로 청해 라오tung 요동 반도를 반환했다는 소식 들었는가? 들었네. 우리도 이 기회에 러시아를 이용하여 일본의 간섭에 벗어날 방도를 찾아야겠네. 그래서 민비는 기존의 친청에서 친러 태클을 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고 바로 시해를 당하는 것이죠. 양력 10월. 그리고 그 여세를 보아서 을미개혁이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을미개혁의 내용을 을미사변이나 을미개혁을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을미사변은 안 나오고 을미개혁의 내용이 나오네요. 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연호로서 을미개혁 때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1차 가보개혁 때는 이제 개국이라는 이제 기년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력, 태양력을 사용하고 뭐 종두법을 실시를 하고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단발령이죠. 예. 뭐 이런 것 등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그 이전일 거예요. 자,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였다. 1882년 8월 이모군란을 청이 진압을 하고 우리에게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했는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냐면 내지 교육 통상권을 얻어냅니다. 그 다음에 한성 개장권과 양화진 개설을 통해서 서울 도성도 청상인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구를 6조에서 8암으로 개편했다. 자, 이것은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죠. 예, 기존의 6조에서 8암으로 이제 개편을 했고요. 궁국 기무처를 설치해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다. 이것도 역시 1차 갑오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들을 점령하였다. 자, 이게 1885년이죠. 그래서 3년간 불법 점령했고요. 1차 갑오개혁이 추진된 기간은 1894년 양력 7월에서 뭐 그해 12월, 음력 12월, 뭐 양력으로 하면 1895년 거의 1월까지 이제 추진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35번 밑줄근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끝자리가 협회에 나오는 것이네요. 자, 해산명령을 처리하고 탄압을 중지하라. 정부가 우리 협회에 해산명령을 내고 보상까지 동원하고 만민공동회를 탄압. 자, 그럼 뭐 뻔하죠.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는 이제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그런 모토를 내세워서 이제 계몽운동과 함께 이제 외국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이권 침탈이 많았는데 이권 수호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고요. 자주국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유민권 운동과 이 자유민권 운동은 이제 참정권 운동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폭넓은 대중 집회를 엽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만민공동회가 나오고 이 만민공동회와 정부 당시 이제 박정양 진보 내각인데 교섭을 해서 관민공동회가 개최가 됩니다. 1898년 10월에 개최가 돼서 여기서 이제 그 관민공동회에서 이제 헌의 6조가 이제 상주되는데 이 헌의 6조의 내용 중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 참정과 관련돼서 바로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관제안이 마련이 되었고 고종은 이를 받아들인다 했지만 바로 보수파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바로 이제 1898년 12월에 바로 해산이 됩니다. 이때 이제 황국협회라는 보부상 단체를 이용을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어떠한 단체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평양의 대성학교와 평북 정주의 오선학교 각각 안창호, 이승훈 다 비밀결사 애국계몽단체 신민회 소속이죠.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자, 이것은 애국계몽단체 대한자강회가 되겠고요. 일제 항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최초의 애국금융운동단체 보안회. 일본의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국채보상운동을 추진한 단체는 국채보상
기성회. 자, 다음 3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은 이것은 한성전기회사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여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운행하는 전차입니다. 전차가 개통된 이후에 도입된 근대 문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전차라든지 최초의 그 기차, 하여튼 뭐 철로로 달리는 거. 자, 이곳은 다 1899년입니다. 자, 요 해에 전차 여기 나온 것처럼 서대문에서 청량리, 그다음에 최초의 철도인 이제 경인선이 제물포에서 이제 노량진까지 이제 개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잘 모르더라도 뭐 쉽게 이제 1899년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좀 고급스러운 근대 계화문물, 뭐 전기와 관련된 철도 이런 거는 다 대한제국 출범 이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897년 대한제국 출범 이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 짧은 요 구간인데 그 이후에는 좀 더 길어지겠죠. 경부선이 이제 완공이 되는 것은 일본에 의해서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뭐 자잘한 거 뭐 이렇게 뭐 무슨 철도, 전기 뭐 이런 거 아닌 거는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방문국이 세워져서 개항 이후 최초의 신문인 한성승보가 이제 발간이 된 건 1883년이고요.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 이 세 개지는 꼭 같은 애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건 이제 무기공장, 이거는 신문. 그다음에 하나 더 같은 해 1883년에 전환국, 이건 화폐 발행, 근대적인 화폐 발행. 한성 주보는 한성 순보가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폐간되고 다시 이제 재개간이 되는데 순보는 열흘마다인데 이거는 이제 좀 줄여서 7일 주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상하 광고에 세창양행 광고가 실렸다. 자, 유경공원도 1886년 관립 근대식 학교인데 헐버트 길모어 등 당시 서양인 교사가 이제 들어와서 가르쳤죠.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이. 자, 이런 것들은 다 개항 이후 그런 개화 정책 일환이고 이제 광무 개혁 이후에는 이렇게 철도, 전기 같은 굵직한 그런 산업 시설이 깔리게 됩니다. 자, 다음 37번.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9번 심참, 옛것을 근본화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를 한다. 라는 이 원칙으로 차진된 개혁, 바로 광무 개혁이죠. 자, 광무는 이제 고종 대한제국 이후 설립 이후에 선포 이후에 그런 고종의 연호인데 이게 1897년 10월부터 1907년 퇴위할 때까지는 이제 광무였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광무 개혁은 이제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발발할 때쯤에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기간 때 이제 어떤 것이 있었느냐? 자, 이제 9번 신참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참고로 한다. 그래서 근대적인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격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전제 군주제를 표방하는데 이것은 1899년에 제정된 대한국 국제에 나오게 되고요. 황제는 두 가지 중요한 돈과 군사력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는 내장원 중심. 원래 내장원은 항실 재산 관리라는 것인데 이것이 탁지하문 원래 정부의 재정 기구는 이제 탁지하문인데 이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자본 돈 자금과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죠. 전매 업무를 담당해서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가 많이 들어야 되니까 양전 사업을 하고 근대적인 토지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권과 관련돼서는 이제 원수부를 설치를 해서 황제가 직접 어, 군부를 통할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공업과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상공업 지능을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것을 배우는 뭐 상공학교라든지 뭐 의학교 이런 걸 설립을 하고, 또 이제 교육에 신경 써서 뭐 여러 학교들이 뭐 관립도 있고 사립학교도 많이 설립이 되죠. 그리고 여기 뭐 양전사업, 직위발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국가의 재정을 이제 좀 튼튼히 하기 위한 그런 조치와 관련돼 있고, 예, 근대적인 토지 문건도 이때 이제 발급되기 시작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황제 즉석의 원수부를 설치해서 황제가 직접 군권을 통할하려고 했다. 자, 나머지는 어떠한 계획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신분제를 폐지하였다. 1차 갑오개혁의 핵심 내용이죠.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자, 이것은 2차 갑오개혁의 그런 관련된 문서이고요. 또 2차 갑오개혁에서 이제 홍범 14조 말고 또 이제 그 교육 입국 조서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신분제를 폐지했다는 것이죠. 1차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역시 이거는 이제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인데요. 2차 갑오개혁에서는 주로 지방제도, 사법제도, 교육제도의 개편이 중심이 됐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1차 때 앞서 문제 나왔지만 아문에서 6조에서 8아문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아문이 아닌 부로 고쳤다는 거. 그래서 뭐 탁지 아문이 아니라 탁지 부 이런 식으로 개칭이 됩니다. 다음 3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건 각 지역의 독립사에 대한 관련된 것인데, 자,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있는 뭐뭐의 유허비를 관리하기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 비에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누구? 자, 헤이그 특사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연해주에서 크게 활동했던 사람은 이상설 선생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연해주와 북간도 또는 이제 그 접경 지역, 뭐 한흥동, 만주, 소련 뭐 이런 하여튼 뭐곧 해외 밖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뭐 중국 상해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자, 이분은 이제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이것은 연해주와 관련되는데, 자, 연해주에서 처음 이제 유인석 등을 중심으로 해서 13도 의군이라는 것이 이제 모태가 돼서 한일 합방 때 우리의 어떤 자주국임을 이제 역설하는 성명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신안촌이라는 이제 교민들을 이제 관할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권업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권업회를 이제 그 군대식 그런 군정 형태까지 이제, 이제 그 같이 연결시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것이 대한 광복군 정부로 어떤 이제 군정적인 성격이 좀 더 가미가 되는 것이죠. 예. 예. 이렇게 이상서 선생이 이제 쭉 성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상서 선생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강복군 정부는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죠. 이토 히로빈을 하얼빈에서 사살한 분 안중근 선생. 의열단을 조직하여 단정 활동하였다. 약산 김원봉. 숙무학교 멕시코 메리다 지방에서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사람은 이근영이라는 사람. 예, 요게 요즘 자주 나와요. 이근영 숙무학교 메리다 지방 애니깽. 예.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서는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를 저술한 사람 배감, 태백광로라고 불리는 박은식 선생, 민족주의 역사학자 권을 강조했습니다.
39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덕원부. 덕원부는 오늘날 원산 지역이 되는데 이들이 관민이 힘을 합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로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한 이 교육기관은 원산 지역이랬으니까 원산 학사가 되겠습니다. 자, 동년에 이제 외국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관립학교로서 동문학을 만들었고요. 정답은 쉽게 3번이고요. 자, 명동학교는 이제 1908년 김양영이라는 분이 이제 북간도죠. 북간도에서 이제 그 용정촌에서 이제 명동학교를 이제 세웁니다. 이제 뭐 그 나중에 뭐 윤동주 선생 등등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 지역에 간도 출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여기를 많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1906년에는 이 북간도 쪽에서 또 이상설이 앞서 문제도 나왔지만 서전서숙을 또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제학당은 뭐 이건 서울에서 이제 1885년 이제 감리 개신교 감리의 선교사 이제 아펜셀러가 세운 최초의 서양인 세운 이제 근대식 사립학교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0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순종이 인살인 장례식 날 일어났었던 하면은 60만세 운동이죠. 자 60만세 운동은 학생과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동시에 추진을 했는데 이쪽은 금방 뽀록 나서 무산이 됐지만 학생 쪽은 계속 진행을 해서 두 가지 의의가 있죠. 하나는 학생들이 항일운동의 중심부로 나서게 되었다. 두 번째는 좌우가 힘을 합치는 민족유일당, 민동협동정선이 나오게 되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어떠한 민족운동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죠. 대구에서 시작이 되어서 대구 광문사 김광재 서상돈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거 대구 가면 무슨 공원 있죠? 국채보상공원 있죠. 국민의 성원으로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1907년에 있었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둘 다 3.1운동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자, 이것은 1929년 11월에 발발하였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진상조사라는 명목으로 이걸 더 확산시키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항일운동이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